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어제 꽤 충격적인 사실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헬로윈 참사 시위 현장에 등장했던 퇴진이 추모다, 국민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 등의 구호가 북한 지령에 따른 것이라는 정황이 드러났죠.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지난 1월과 2월 민노총 사무실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반정부 투쟁과 반미 시위를 선동하는 지령문을 다수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것에 더해 김정은을 찬양하는 충성맹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제밖에 북한은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윤석열 정권 퇴진과 탄핵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지령문 등을 통해 투쟁 노선도 지시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당시에는 북한 공작원 접촉 인사와 포섭 대상을 통일 애국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들과 연대해 대중의 분노를 유발하라는 지령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경남 창원 자주통일 민중전의회 간첩단 혐의 수사에서는 지령을 받아 민노총 경남 지역 간부들을 포섭하고 대우조선 파업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특히 충성맹세문의 경우 복수의 장소에서 복수의 민노총 관계자가 조선노동당 창건일이나 김정일 생일인 광명성절 등을 기념해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김정은 원수님을 혁명의 수령으로 높이 받들겠다, 조국 통일 위협 실현을 위해 투쟁하겠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제 같은 사실에 윤석열 대통령도 적지 않은 우려를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 만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최근 진행 중인 간첩 혐의 사건 수사 등을 언급하면서 국가안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간첩 혐의 수사 사건들에 대해 충격적이다, 국가적으로 실질적인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필요한 중요한 일들을 해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우려를 직접 접한 여당 지도부는 다음 날인 오늘 간첩 혐의 수사 사건에 대해 일제히 강경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우선 김기현 대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관계자들의 사무실에서 북한 지령문이 발견됐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이번 사안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당의 모든 당력을 모아 종북 간첩단과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만찬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은 군사뿐 아니라 다방면에 걸쳐 대한민국을 공격, 파괴, 교란하려는 시도를 끊이지 않았는데 언제부턴가 이를 지적하면 색깔론이나 공안 탄압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방첩당국은 더 철저히 수사해 국내 종북 세력 척결에 소홀함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밖에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간첩에게 관용을 베푼 국가는 존립할 수 없다며 비판 행렬에 가세했는데요. 이 말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좀 다른 듯합니다. 검찰이 지난달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자주통일 민중전의 관계자 4명을 송치받은 뒤 한 달 가까이 이들을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첩을 잡고도 조사를 못했다. 이게 또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일일까요? 경남진보연합 소속인 이들은 반정부 단체인 자통을 조직해 2016년부터 동남아 아시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와 만나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이에 따라 경찰과 국정원은 지난 1월 28일 자통 관계자 4명을 체포했고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요. 그 이후 이들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체포적부심 및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검찰이 이들을 불러 조사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마련된 것인데, 그런데 이들은 검찰의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했고 일부는 단식 투쟁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통상 검찰 송치 첫날 이뤄지는 중앙지검 인권보호관과의 면담도 거부했고요. 이에 따라 검찰은 구치소에 수차례 수사관을 보내 접견을 요구했지만 이건 역시 거부당했습니다. 특히나 이들은 출석 요구 등으로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으니 출석 요구를 중단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에게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출석 요구를 하지 말아달라고 인권보호관에게 면담을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또
자통 관계자들이 구인하면 신체의 자유 침해했다고 검사들을 고발하겠다며 난리를 치면서 검찰도 당혹스러워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간첩 혐의와 관련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인권이고 지랄이고 뭐고 관용을 베풀지 말도록 현행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손볼 필요가 있다는 여론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해할 수 없는 행태도 국민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북한과 관련한 일에 대해선 꿀먹은 벙어리가 된다는 점이죠. 여러분 혹시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가 입장을 내놓거나 당 대변인이 공식 논평을 내놓는 거 보셨습니까? 못 보신 게 당연할 텐데요. 왜냐? 모두 꿀먹은 벙어리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건 간첩단 사건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북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7시 41분부터 7시 51분까지 북한이 통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틀 전인 12일에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SLCM 2발을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감행했는데요. 이 같은 북한의 도발은 지난 13일 시작해 23일까지 펼쳐지는 한미연합 연습 자유의 방패에 반발한 도발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열었지만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반면 민주당의 선택적 분노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최근 정부의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을 놓고는 모든 당력을 한 곳으로 모아 윤 정부에 대한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정치적 식견과 애국심이 강한 뉴스데일리 베스트 구독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정치적 부담이 상당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선 고도로 전략화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일본과 공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다음은 미중 간 패권 경쟁이 국제정치, 첨단기술, 무역, 디지털, 자원, 안보 등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인 식량, 에너지,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자유민주주의 3국의 협력이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가통수권자로서 장차 예견되는 안보경제산업 위기를 방관하기보다는 선제 대응과 자구책 마련을 위해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은 국가 원수로서 본연의 책무에 충실한 것입니다. 그저 국민들의 반일 정서에 기대 축창가만 외칠 뿐 아무런 국익과 실익을 가져오지 못했던 문재인 정권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따라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또한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방안을 놓고 어떻게 국내 정치에 활용할 얍삽한 그런 생각만 할 게 아니라 대승적으로 수용하고 협조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 대안 없는 비판은 민주당 자신들이 당의 근간으로 여기는 김대중과 노무현을 부정하는 일이기도 하죠. 1998년 한일관계 개선을 추진한 김대중 오부치 선언과 2005년 노무현 정부의 피해보상 요구 곤란 입장을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국민들의 집단 지성 발휘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 해결법을 내놓은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를 보면 6대4 또는 6.5대 3.5 정도의 비율로 반대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무엇이 국익에 바람직한 일인가? 어떤 정치 세력이 이 같은 물음에 바람직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지 국민 여러분들의 이성적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